북한 29회 상저격여단 일명 인간 어뢰 부대 소속 한정우 소대장. 북한에서 50명만 선발되는 최정예 중에 최정예였습니다. 그런 그가 왜 7명의 부하를 이끌고 선상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탈북 어선을 발견 즉시 격침하여 현장에서 수장시켜라. 라는 상부의 명령. 그러나 격침하려는 어선에는 무장 간첩이 아닌 아이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반역자는 총살이야 동무. 정치 지도원은 거부하는 부하의 머리에 총을 겨눴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악마의 개가 될 것인가, 인간으로 죽을 것인가. 얼음 같은 11월 바다를 맨몸으로 헤엄쳐 건넌 탈출. 오늘 우리는 북한 최정예 해군 특수부대의 목숨을 건 탈북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클릭 한 번으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29살, 북한 29해 상저격여단 소대장 한정우입니다. 2015년 11월 15일 오전 6시, 남포 앞바다는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회색빛 파도가 방파제를 때렸어요. 하늘도 바다도 모두 잿빛이었습니다. 전원, 입수. 교관의 구령과 함께 저는 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폐 속 공기가 빠져나가며 가슴이 조여왔어요. 산소통 없이 5분을 버티는 훈련이었습니다. 물속에서 눈을 뜨니 35살 기관장 최무성이 보였어요. 형님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굳어 있었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귓속에서 심장 소리가 쿵쿵 울렸어요. 2분째,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입을 열면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올 것 같았어요. 3분이 지났습니다. 치아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4분째, 막내 조타수 장기철의 몸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24, 아직 어린 나이였어요. 의식을 잃은 모양이었습니다. 교관이 그를 끌어올렸어요. 5분이 됐습니다. 호각 소리와 함께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격렬한 기침이 터져 나왔어요. 토할 것 같았습니다. 교관이 우리를 둘러봤어요. 입술 한쪽이 올라갔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뭔가 비웃는 것 같았어요. 당시 저는 이 훈련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29해 상저격여단은 북한 해군의 최정예 부대였으니까요. 우리 부대원은 전국에서 50명도 안 됐어요. 모두 수영과 사격, 폭파 전문가였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기지막사로 돌아왔어요. 몸을 녹이려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하지만 손발은 여전히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3시, 기지부두에서 최무성 형님이 공기부양정 엔진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공기부양정은 우리 부대의 유일한 고속정이었어요. 낡았지만 빨랐습니다. 형님. 제가 다가가자 형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손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2번 엔진 냉각기가 말을 안 듣네. 고속으로 오래 돌리면 과열될 거야. 형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위험합니까? 글쎄, 30노트 이상으로 1시간 넘게 돌리면 장담 못해. 수리 부품 신청은 하셨습니까? 한 달째 기다리는 중이지. 형님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북한에서 부품을 기다린다는 건 영영 안 온다는 뜻과 같았습니다. 저는 엔진실을 들여다봤어요. 녹슨 배관과 헐거운 볼트들이 보였습니다. 형님 말이 맞았어요. 이 배로 먼 바다를 나가는 건 위험했습니다. 오후 5시, 갑자기 비상 소집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던 저는 수저를 놓고 뛰어나갔어요. 대대장실에 모인 우리는 7명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최무성 기관장, 장기철 조타수, 이상훈 포수, 김영철 통신병, 박성민 기관보조, 정호준 사수였습니다. 대대장이 지도를 펼쳤어요. 긴급 출격이다.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지만 상부 특별 지시다. 서해 NLL 인근 감시 임무를 수행한다.
태풍이 몰아치는데 출격이라니.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했어요. 그리고 대대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오늘은 보위부 정치지도원이 동승한다. 문이 열렸어요. 40대 중반의 박태식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인민복 차림이었어요. 그는 우리를 한 명씩 훑어봤습니다. 최무성 형님이 제 옆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불길하네. 저도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동승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뭔가 특별한 임무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 날이 완전히 어두워진 후 우리는 공기부양정에 올랐습니다. 바람이 더 거세졌어요. 파도가 부두를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깨어났어요. 선체가 덜컹거렸습니다. 정치지도원 박태식은 선실 구석에 앉아 말없이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출항. 제 명령과 함께 배가 부두를 떠났습니다. 거친 파도가 선체를 때렸어요.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최무성 형님이 엔진실로 내려갔고 저는 조타실에 섰습니다. 장기철이 조타를 잡았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엔진 상태 어떻습니까? 무전기 너머로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그런데 파도가 심해지면 말끝을 흐렸습니다. 배는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태풍 전야의 서해 바다였어요. 파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남포 항구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곧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출격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거요. 돌아갈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출항 1시간이 지났습니다. 파도가 점점 거세졌어요. 배가 파도에 부딪힐 때마다 선체가 덜컹거렸습니다. 조타실 창문 밖은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기철이 조타를 잡은 손에 힘을 주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소대장님, 파도가 3미터는 넘는 것 같습니다. 버텨라. 곧 목표 지점이다. 저는 레이더를 들여다봤어요. 녹색 화면에 우리 배의 위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47호, 347호. 목표 지점 2km 전방이다. 속도를 줄여라. 347호 알겠습니다. 제가 응답했어요. 엔진실로 무전을 넣었습니다. 형님, 속도 20노트로 감속하세요. 알았어. 최무성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배의 속도가 느려졌어요. 엔진 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정치지도원 박태식이 조타실로 올라왔어요. 목표 지점까지 얼마나 남았나? 1km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박태식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30분이 더 지났습니다. 레이더에 작은 점 하나가 잡혔어요. 소대장님, 전방에 선박이 있습니다. 장기철이 말했습니다. 저는 레이더를 확인했어요. 우리에게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배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무전기가 울렸어요. 347호. 전방의 목선을 확인하라. 탈북시도 선박으로 추정된다. 저는 망원경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목선 하나가 보였어요. 낡은 어선이었습니다. 파도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망원경의 배율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갑판에 사람들이 보였어요. 여자들과 아이들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파도가 배를 덮칠 때마다 여자는 등을 돌려 아기를 감쌌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파도를 막고 있었어요. 배율을 더 높였습니다. 렌즈 너머로 그 여자의 눈이 보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이었어요.
하지만 품 안의 아기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무릎을 꿇고 밧줄에 몸을 묶고 있었어요. 쓸려가지 않으려고요. 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내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건 적이 아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건 내가 지켜야 할 인민이다. 무전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347호 상부 지시다. 해당 목선을 즉시 격침하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반복한다. 해당 목선을 즉시 격침하라. 납포는 불가하다. 현장에서 수장시켜라. 무전기를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수장시키라니. 저 배에는 여자들과 아이들이 타고 있었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태식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들었겠지. 명령이다.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 배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반역자들이다. 조국을 배신한 자들이지. 아이들도 반역자입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태식의 표정이 굳었어요. 명령을 거부하는 건가?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포수를 불러라.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장기철이 무전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태식이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를 향한 게 아니었어요. 장기철의 머리에 총구를 들이댔습니다. 이 새끼가 사상적으로 썩어 빠졌구나. 박태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명령 불복종은 즉결 처형이다. 장기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새 셀 때까지 포를 안 돌리면 내 놈 머리부터 터뜨리겠다. 박태식이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었어요. 하나. 동무. 잠깐만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둘. 기철아. 무전 넣어라. 저는 외쳤습니다. 장기철이 울먹이며 무전기를 잡았어요. 이상훈. 갑판으로. 나와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관포 준비. 잠시 후 포수 이상훈이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박태식이 소리쳤습니다. 발포 준비. 이상훈이 기관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다시 망원경을 들었습니다. 목선이 보였어요. 아이를 안은 여자가 우리 배를 보고 있었습니다. 렌즈 너머로 그 여자의 눈과 마주쳤어요.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눈빛이었어요. 여자가 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흔들고 있었어요. 구해달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내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박태식이 장기철의 머리에서 총구를 떼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저 여자의 눈, 품 안의 아기, 그리고 기철이의 관자놀이에 닿아있는 차가운 총구, 박태식의 광기 어린 눈. 이게 맞는 건가? 속으로 물었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30mm 기관포를 쏘는 게 군인인가? 아니었습니다. 저건 학살이다.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나는 선택해야 한다. 악마의 개가 될 것인가? 인간으로 죽을 것인가? 박태식이 제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장기철에게서 총구를 떼지 않은 채로요. 마지막이다. 발포 명령을 내려라. 안 그러면 이 새끼부터 쏜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장기철이 소리쳤습니다. 저 배에서 불빛이 보입니다. 모두가 목선을 봤어요. 목선 갑판에서 손전등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모르스 부호였어요. 짧게 3번, 길게 3번, 다시 짧게 3번. SOS였습니다. 구조를 요청하고 있었어요. 저는 박태식을 봤습니다. 저들이 구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역자들이 구조를 요청하면 어떡하나? 발포해라.
박태식이 고함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못 쏘겠다고. 저 배에는 아이들이 타고 있었어요. 인민이 타고 있었습니다. 인민을 지키라고 배운 군인이 인민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박태식이 장기철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쏠 수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박태식의 눈이 커졌어요. 뭐? 저는 저 배를 쏠 수 없습니다. 저들은 인민입니다. 이 새끼가 지금. 박태식이 장기철의 머리를 더 세게 눌렀습니다. 장기철이 신음했어요. 셋. 박태식의 손가락이 방아쇠로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동무, 진정하십시오. 제가 소리치며 박태식에게 다가갔어요. 박태식이 총구를 저에게로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가 몸을 돌려 그의 팔을 쳐냈어요.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천장을 뚫었어요. 저는 박태식을 덮쳤습니다. 그의 손에서 권총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이 미친 새끼가. 박태식이 팔꿈치로 제 얼굴을 쳤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기철이를 죽이려던 그 손을 놓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탕. 또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창문을 깼어요. 장기철이 소리쳤습니다. 소대장님, 조타를 놓지 마. 제가 소리쳤습니다. 박태식이 무릎으로 제 옆구리를 찼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도 져줄 수 없었어요. 저는 머리로 그의 얼굴을 들이받았습니다. 박태식의 코에서 피가 터졌어요. 그가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그 틈에 권총을 빼앗았어요. 움직이지 마십시오. 제가 박태식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박태식은 코피를 흘리며 저를 노려봤어요. 미쳤구나.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기나 하나? 알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인민을 쏠 수 없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군인의 도리입니다. 인민, 저건 반역자들이야. 조국을 배신한 쓰레기들이라고. 아이들도 반역자입니까? 저 배에 타고 있는 여자들도 반역자입니까? 제가 소리쳤습니다. 박태식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너희도 이 새끼 편이냐? 그가 장기철을 봤습니다. 장기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조타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타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무성 형님이 올라왔어요. 무슨 일이야? 총소리가. 형님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제가 박태식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걸 봤어요. 정우야, 너 지금. 형님. 제가 형님을 봤습니다. 저는 못 쏩니다. 저 배를요. 형님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못 쏘겠더라. 형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형님도. 응. 나도 봤어. 망원경으로. 저 배에 탄 사람들을. 박태식이 비웃었습니다. 둘 다 미쳤구나.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이건 반란이야, 반란. 그렇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박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형님을 봤습니다. 형님, 저 배를 구하고 싶습니다. 구한다고? 예. 우리가 저 배를 남쪽으로 안내해줘야 합니다. 형님이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러자. 형님. 어차피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도 죽어. 안 그래? 형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차라리 제대로 해보자. 사람 구하고 죽는 게 낫지. 저는 형님의 어깨를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 나도 이제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형님이 박태식을 봤습니다. 저 새끼는 어떻게 할 거야? 묶어야겠습니다. 제가 장기철을 봤습니다. 기철아.
로프 가져와라. 예. 장기철이 뛰어나갔어요. 곧 로프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박태식의 손과 발을 묶었어요. 그는 계속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희 다 죽는다. 가족까지 전부 죽어. 저는 그의 입에 천을 물렸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박태식을 선실 구석에 눕혔어요. 저는 전 대원을 불렀습니다. 무전기를 들었어요. 전 대원 조타실로 집합. 잠시 후 7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포수 이상훈, 통신병 김영철, 기관보조 박성민, 사수 정호준이었습니다. 다들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둘러봤습니다. 들어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반란이다. 듣기 싫은 사람은 지금 나가라. 아무도 나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방금 명령을 받았다. 저기 있는 민간 어선을 격침하라는 명령이었다. 대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저 배에는 여자들과 아이들이 타고 있다. 탈북을 시도하는 인민들이다. 저는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쳤어요. 박태식은 기철이에게 총을 겨눴다. 명령을 안 따르면 쏘겠다고 했어. 장기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못 쏘겠다. 군인으로서 인민을 쏠 수는 없다. 부하를 죽일 수도 없어. 이상훈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저 배를 남쪽으로 안내한다. 남쪽이요? 그렇다. 그리고 우리도 간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영철이 입을 열었어요. 소 대장님, 그건 탈북입니다. 안다. 가족들은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나도 안다. 우리 가족들이 연좌제로 잡혀갈 거라는 걸. 제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명령을 따르면 어떻게 되나? 저 배에 탄 아이들을 죽이고 돌아간다. 그게 맞는 건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가기로 했다. 너희는 선택해라. 나와 함께 갈 건지 아니면 여기 남을 건지. 저는 권총을 내려놓았습니다. 남고 싶은 사람은 구명보트를 타고 돌아가라. 내가 쏘지는 않겠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무성 형님이 먼저 말했어요. 나는 간다. 어차피 여기서 물러서도 죽을 것 같으니까. 장기철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갑니다. 이상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에이, 씨. 저도 가죠 뭐. 박성민과 정호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저도 갑니다. 김영철만 남았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저도 갑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딸이 5살입니다. 근데 저는 딸한테 거짓말을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 죽이는 게 옳다고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김영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고맙다. 미안합니다. 소 대장님. 제가 약해서. 아니다. 너는 강한 거야. 저는 7명을 둘러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말자.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장기철에게 말했습니다. 기술을 남쪽으로 돌려라. 예. 장기철이 조타를 돌렸습니다. 배가 천천히 방향을 바꿨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상부에 연결했어요. 여기는 347호입니다. 347호. 왜 기술을 돌렸나? 우리는 명령을 거부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분노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는 인민을 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쪽으로 갑니다. 이 새끼들이. 저는 무전기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출발한다. 제 명령과 함께 엔진이 굉음을 냈습니다. 배는 남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배는 남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엔진이 최대 출력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쪽 하늘이 보였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님, 엔진 상태 어떻습니까? 무전기로 물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근데 오래 못 버틸 거야. 최무성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대한 버텨주세요. 알았어. 저는 레이더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배 뒤쪽에서 3개의 점이 나타났어요. 경비정이었습니다. 소대장님, 뒤에서 따라옵니다. 장기철이 소리쳤습니다. 저도 봤어요. 북쪽에서 3척의 경비정이 불빛을 켜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속도를 더 올려라. 이미 최대입니다. 장기철이 대답했어요. 저는 속도계를 봤습니다. 40노트였어요. 더 이상 빨라질 수 없었습니다. 경비정들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들은 우리보다 빨랐습니다.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347호, 즉시 정지하라. 정지하지 않으면 발포한다. 저는 무전기를 꺼버렸습니다. 쾅! 갑자기 물기둥이 솟았어요. 우리 배 옆 바다에서요.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엎드려. 제가 소리쳤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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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포 소리가 연달아 들렸어요. 포탄들이 우리 주변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물보라가 사방에서 튀었어요. 좌현으로 회피. 장기철이 조타를 돌렸습니다. 배가 급격히 방향을 바꿨어요. 쾅! 이번에는 더 가까웠습니다. 배가 크게 흔들렸어요. 형님, 괜찮습니까? 아직은.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뒤를 봤어요. 경비정 3척이 부채꼴로 펼쳐져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포위하려는 것 같았어요. 우현으로. 장기철이 다시 조타를 돌렸습니다. 쾅! 쾅! 포탄이 계속 떨어졌어요. 점점 정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과항. 배 뒤쪽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선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뭐야?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무전기에서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야, 우현 엔진이 맞았어. 형님, 괜찮아. 근데 속도가 떨어질 거야. 속도계가 급격히 내려갔어요. 40노트에서 30노트로. 다시 25노트로. 경비정들이 빠르게 따라잡았습니다. 안 돼. 장기철이 중얼거렸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는 잡힙니다. 기철아, 지그재그로 가라. 예. 배가 좌우로 흔들리며 달렸어요. 경비정들의 조준을 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쾅, 쾅, 쾅. 포탄들이 계속 떨어졌지만 빗나갔어요. 하지만 속도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20노트, 15노트. 경비정이 500m까지 접근했어요. 소대장님, 이러다가 잡힙니다. 장기철이 외쳤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우야. 예, 형님. 엔진실로 내려와봐. 저는 조타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 엔진실 문을 열었어요. 형님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른팔에서 피가 흘렀어요. 형님, 다치셨습니까? 파편이 좀 박혔어. 괜찮아. 형님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2번 엔진 냉각 개통이 완전히 나갔어. 형님이 엔진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과열되고 있어. 10분 안에 머물 거야. 수리할 수 있습니까? 수리는 못해. 근데 형님이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수동으로 냉각 밸브를 잡고 있으면 돌아갈 거야.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말이야. 형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밸브를 잡고 있으려면 엔진실 안에 들어가야 해. 그리고 문을 안에서 잠가야 돼. 저는 형님을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온도가 너무 높아. 안에 있으면 화상을 입을 거야. 심하게. 형님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하지만 밸브를 놓으면 엔진이 폭발해. 배가 멈춰. 저는 이해했습니다. 형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없어. 형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우야, 나는 괜찮아. 나는 이미 각오했어. 형님, 내가 밸브를 잡고 있을게. 너는 올라가서 남쪽으로 가. 알았지? 형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형님의 팔을 잡았어요. 형님이 제 손을 떼어냈습니다. 정우야, 우리 딸 기억하지? 예. 사진 챙겼어. 저는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형님이 늘 가지고 다니던 사진. 7살 난 딸의 사진이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잘 간직해줘. 그리고 나중에 만나면 전해줘. 무슨 말씀을? 내가 용감했다고. 아빠가 사람들을 구하다가 죽었다고. 형님의 눈이 붉어졌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전해줘.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형님, 울지 마. 군인이 뭐 그래. 형님이 웃었습니다. 자, 이제 올라가. 저 새끼들이 곧 따라잡을 거야. 형님, 저는 가라고. 형님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형님. 고마울 거 없어. 가서 실컷 회먹어라. 알았지? 예. 저는 엔진실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형님이 엔진실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형님이 문을 닫았습니다. 안에서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조타실로 돌아갔습니다. 형님은요? 장기철이 물었습니다. 엔진을 고치고 계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굉음과 함께 배가 다시 속도를 냈어요. 속도계가 올라갔습니다. 25노트, 30노트, 35노트. 계속 올라갔어요. 엔진실에서 연기가 새어 나왔습니다. 붉은 빛이 새어 나왔어요. 저는 엔진실 문을 봤습니다. 열 수 없었어요.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형님은 그 안에서 뜨거운 열기를 견디며 밸브를 잡고 있었어요. 배는 다시 속도를 냈습니다. 경비정들을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작게 중얼거렸어요. 배는 남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배는 35노트로 달렸습니다. 경비정들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엔진실에서 연기가 계속 새어나왔어요. 온도계가 위험 수치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무전기로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형님, 제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무전기에서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게 숨을 쉬는 소리였어요. 괜찮아. 계속 가. 형님, 온도가 너무 높습니다. 알아. 근데 버틸 수 있어. 형님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저는 엔진실 문을 봤어요. 틈새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문 손잡이도 뜨거워져 있었어요. 형님, 나오십시오. 안 돼. 밸브를 놓으면 엔진이 멈춰. 괜찮습니다. 우리 이미 충분히 벌어졌습니다. 저는 레이더를 확인했어요. 경비정들이 2km 이상 뒤처져 있었습니다. 나오세요, 형님. 정우야. 형님의 목소리가 더 약해졌어요. 나는
이미 화상을 많이 입었어. 형님, 손이 밸브에서 안 떨어져. 살이 녹아붙었나 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제가 끌어내겠습니다. 안 돼. 엔진이 폭발하면 너희도 다 죽어. 형님이 기침을 했습니다. 그냥 가. 계속 남쪽으로 가라고. 형님.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엔진실 문에 손을 댔습니다. 뜨거웠어요. 안에서 형님이 고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 때문에. 형님, 미안합니다. 미안할 거 없어. 나는 내가 선택한 거야.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우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우리는 옳은 일을 했어. 사람을 구했잖아. 형님이 말했습니다. 그걸로 됐어. 나는 후회 안 해. 저는 문에 이 말을 기댔어요.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형님, 정우야, 부탁 하나만 들어줘. 말씀하십시오. 내 딸, 꼭 찾아줘.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전해줘. 아빠가 사랑한다고. 예, 형님.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고마워. 무전기에서 잡음만 들렸어요. 형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어요. 형님, 대답하십시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엔진 소리만 굉음을 내며 울렸어요. 배는 계속 달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문에 손을 댄 채로요. 형님. 장기철이 조타실에서 저를 봤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다른 대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형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엔진실에서 나던 연기가 줄어들었어요. 온도계도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온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형님,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문 좀 부숴주십시오. 포수 이상훈이 달려왔습니다. 도끼를 들고요. 그가 문을 내리쳤어요. 쾅! 몇 번을 치자 문이 부서졌습니다. 저는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어요. 형님이 보였습니다. 엔진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손은 여전히 밸브를 잡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에게 달려갔습니다. 형님의 얼굴은 화상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제복이 타서 피부에 녹아붙어 있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형님을 흔들었어요. 형님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요. 정우야. 예, 형님. 남쪽이 보이나? 곧 보일 겁니다. 그래. 다행이네. 형님이 웃었습니다. 피가 입술에 묻었어요. 형님, 버티십시오. 곧 나만입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까지야. 형님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밸브에서 손이 떨어졌어요. 살점이 밸브에 붙어서 떨어졌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을 안았어요. 형님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정우야. 실컷 해. 먹어라. 예, 형님. 같이 먹겠습니다. 아니. 너 혼자. 먹어. 형님의 눈이 감겼습니다. 형님. 제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형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저는 형님을 아는 채 울었어요. 형님. 미안합니다. 이상훈이 들어와서 저를 일으켰습니다. 소 대장님, 이제 가셔야 합니다. 형님을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상훈이 형님을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우리는 형님을 갑판으로 옮겼습니다. 담요로 덮었어요. 저는 형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제 고통스럽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고맙습니다, 형님. 제가 말했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배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어요. 형님이 마지막까지 지켜준 엔진으로요. 저는 조타실로 돌아갔습니다. 레이더를 봤어요. 경비정들이 더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3km 이상 떨어져 있었어요. 앞쪽에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NLL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소대장님, 저기. 장기철이 앞을 가리켰습니다. 남쪽에서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큰 배였습니다. 남한 해군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형님, 보이십니까? 남쪽입니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해냈습니다. 배는 남한 해군을 향해 달렸습니다. 남한 해군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km 정도 남은 것 같았어요. 저는 레이더를 확인했습니다. 경비정들이 다시 따라잡고 있었어요. 소대장님, 저들이 다시 옵니다. 장기철이 소리쳤습니다. 저도 봤어요. 경비정 세 척이 불빛을 켜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죽고 나서 엔진 출력이 떨어진 모양이었어요. 속도계가 30노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더 속도를 올릴 수 없나? 이게 최대입니다. 장기철이 대답했습니다. 쾅, 쾅. 다시 포격이 시작됐어요. 물기둥이 우리 배 주변에 솟아올랐습니다. 회피. 장기철이 조타를 돌렸어요. 하지만 엔진 하나로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배가 느리게 방향을 바꿨어요. 쾅. 포탄이 배 옆을 스쳤습니다. 선체가 흔들렸어요. NLL까지 얼마나 남았나? 제가 물었습니다. 2km 정도 남았습니다. 버텨라. 저는 뒤를 봤어요. 경비정들이 1km까지 접근했습니다. 조명탄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밤하늘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우리 배가 환하게 드러났어요. 쾅, 쾅, 쾅. 포격이 더 정확해졌습니다. 포탄들이 점점 가까이 떨어졌어요. 안 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는 NLL에 닿기 전에 격침당할 것 같았어요. 그때 갑판에서 누군가 올라왔습니다. 24세 사수 정호준이었습니다. 소대장님. 그가 저를 불렀어요. 왜 조타를 놓고 올라왔나? 박성민이 잡고 있습니다. 정호준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손에 뭔가 들려 있었어요. 조명탄이었습니다. 그건 훈련용 조명탄입니다. 정호준이 말했습니다. 제가 몰래 챙겼습니다. 혹시 구조 요청할 때 쓰려고요. 저는 조명탄을 봤어요. 지금 그걸로 뭘 하려고? 소대장님. 정호준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쪽 배들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무슨 소리야? 제가 저들을 유인하겠습니다. 정호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이해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안 돼. 그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호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대로는 우리 모두 죽습니다. 저라도 희생해야 배가 살아요. 호준아,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아? 압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어차피 바다에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래도 소대장님. 정호준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 대신 살아주세요. 호준아. 제 어머니께 전해주세요. 아들이 용감했다고. 그가 웃었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요. 효도 못 해드려서. 저는 그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호준은 이미 몸을 돌렸습니다. 갑판으로 뛰어갔어요. 호준아, 안 돼. 제가 소리쳤습니다.
정호준은 멈추지 않았어요. 구명조끼를 입었습니다. 조명탄 여러 개를 구명조끼에 묶었어요. 호준아, 돌아와. 저는 갑판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정호준이 바다를 향해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소대장님, 살아서 가세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꼭 자유롭게 사세요. 그리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호준아. 제가 소리쳤어요. 정호준이 물에 빠졌습니다. 파도가 그를 삼켰어요. 잠시 후 그가 수면으로 떠올랐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명탄을 터뜨렸습니다. 펑.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엄청나게 밝은 빛이었습니다. 정호준의 위치가 환하게 드러났어요. 경비정들이 그쪽을 봤습니다. 저기다. 저기 사람이 떨어졌다. 경비정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조명등이 정호준을 비췄습니다. 쾅, 쾅, 쾅. 폭격이 정호준 쪽으로 쏟아졌어요. 물기둥이 그의 주변에서 솟구쳤습니다. 호준아. 저는 난간을 붙잡았어요. 정호준이 파도 속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펑, 펑. 조명탄이 계속 터졌습니다.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경비정 세 척이 모두 정호준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우리 배를 향하던 폭격이 멈췄어요. 소대장님, 지금입니다. 박성민이 조타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정호준을 봤어요. 그는 여전히 조명탄을 터뜨리며 경비정들을 유인하고 있었습니다. 호준아, 미안하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조타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전속력으로 가라. 박성민이 조타를 돌렸습니다. 배가 남쪽을 향해 달렸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호준이 점점 작아졌어요. 조명탄 빛만 밤하늘에서 깜빡였습니다. 쾅, 쾅, 쾅. 폭격 소리가 들렸어요. 그의 주변에서 물기둥이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조명탄 빛이 사라졌어요. 호준아.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배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정호준의 희생 위에서요. 레이더를 봤어요. 경비정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호준에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앞쪽에 남한 해군이 보였습니다. 이제 500m도 안 남았어요. NLL이었습니다. 호준아, 우리 거의 다 왔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네, 덕분이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배는 남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박성민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레이더를 확인했어요. NLL까지 200m 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배가 갑자기 흔들렸어요. 엔진 소리가 변했습니다. 뭐야? 저는 속도계를 봤습니다.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30노트에서 20노트로. 다시 10노트로. 엔진이 꺼지고 있습니다. 박성민이 외쳤습니다. 엔진실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형님이 마지막까지 버텨준 엔진이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저는 엔진실을 봤어요. 연기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췄어요. 배가 서서히 멈춰 섰습니다. 소대장님, 배가 멈췄습니다. 저는 밖을 봤어요. 남한 해군까지 100m도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배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비정들이 다시 우리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어요. 정호준을 처리한 모양이었습니다. 소대장님, 어떻게 합니까? 박성민이 물었습니다. 저는 남한 해군을 봤어요. 100m.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전원 갑판으로 나와라. 제가 소리쳤습니다. 남은 대원들이 모두 모였어요. 저를 포함해서 5명이었습니다. 박성민, 김영철, 이상훈, 장기철, 그리고 저였습니다. 들어라. 제가 말했습니다.
배가 멈췄다. 더 이상 갈 수 없어. 그럼 헤엄쳐서 간다. 저는 남한 해군을 가리켰습니다. 저기까지 100m도 안 돼. 우리가 헤엄쳐서 갈 수 있어. 하지만 물이 너무 차갑습니다. 김영철이 말했습니다. 맞았어요. 11월의 서해 바다였습니다. 수온이 10도도 안 됐을 것 같았어요.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전원 로프를 챙겨라. 그리고 서로 묶어. 로프로 서로의 몸을 묶었습니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준비됐나? 저는 대원들을 봤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겁에 질린 얼굴이었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좋아. 뛴다. 저는 난간을 넘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덮쳤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옆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철이었어요. 영철아, 괜찮나? 춥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버텨라. 저기만 가면 돼. 저는 남한 해군을 봤습니다. 불빛이 보였어요. 팔을 저었습니다. 물을 헤쳤어요. 다른 대원들도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추웠어요. 손발이 금방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30m를 갔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50m를 갔습니다. 팔다리에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소대장님. 저 못 가겠습니다. 뒤에서 김영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철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영철이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영철아. 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끌어올렸어요. 눈 떠, 영철아. 김영철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소대장님. 저 먼저 갈게요. 안 돼. 같이 가야지. 저는 그를 안고 헤엄쳤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거웠어요. 저도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소대장님. 이상훈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훈이 김영철의 다른 팔을 잡았어요. 우리는 함께 헤엄쳤습니다. 70m, 80m. 남한 해군이 가까워졌어요. 갑자기 밝은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서치라이트였어요. 저기 사람이다. 확성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다. 구조하겠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힘이 났어요. 조금만 더. 제가 소리쳤습니다. 90m, 95m. 그때 뒤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과항. 우리가 타고 온 배가 폭발했어요. 엔진실이 완전히 터진 것 같았습니다.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형님이 마지막까지 지켜준 배였어요. 형님. 저는 불타는 배를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게 중얼거렸어요. 남한 해군 고속정이 우리 옆에 섰습니다. 밧줄이 내려왔어요. 잡아. 해군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밧줄을 잡았어요. 김영철을 먼저 올렸습니다. 이상훈, 박성민, 장기철도 차례로 올라갔어요. 마지막으로 저도 올라갔습니다. 갑판에 쓰러졌어요. 숨을 헐떡였습니다. 괜찮습니까? 해군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변을 봤습니다. 대한민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태극기였습니다. 저는 그 깃발을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왔습니다. 작게 중얼거렸어요. 해군이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따뜻한 물을 건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북쪽이 보였습니다. 우리 배가 불타고 있었어요. 경비정들이 멈춰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에네레를 넘었으니까요. 형님, 호준아. 저는 북쪽 하늘을 봤습니다.
우리 해냈어. 자유까지 왔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해군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는 남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자유를 향해서요.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깨어나셨습니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남한 군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인천 해군 병원입니다. 어젯밤에 구조됐습니다. 어젯밤.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차가운 바다. 태극기. 다며. 맞았습니다. 우리가 구조됐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모두 살아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군인이 웃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몇 명이나 살았습니까? 당신 포함해서 5명입니다. 5명. 7명이 출발했는데 5명만 살았습니다. 최무성 형님과 정호준이 죽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깨어나셨군요. 건강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의사가 청진기를 댔어요.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경미한 저체온증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한 분이 심각했습니다. 김영철 씨라고 하던데요. 영철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정됐습니다. 하루 이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나도 되겠습니까? 천천히 하세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어지러웠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병실들이 보였습니다. 한 병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장기철, 이상훈, 박성민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소대장님, 장기철이 저를 봤습니다. 깨어나셨습니까? 응. 너희는 괜찮나? 저희는 괜찮습니다. 이상훈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영철이는 위독하다고 들었습니다.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살 거래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장기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대장님. 왜? 우리 정말 해냈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우리 해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남한에 왔어. 믿기지 않습니다. 이상훈이 말했습니다. 꿈 같아요. 나도 그래. 저는 창문을 봤습니다. 밖에 도시가 보였어요. 높은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자유롭게요. 형님과 호준이가 없네요. 박성민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저 두 사람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형님께서 실컷 회 먹으라고 하셨죠? 장기철이 말했습니다. 응. 꼭 먹어야겠습니다. 형님 목까지. 그래. 그렇게 하자.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식사 시간입니다. 간호사가 쟁반을 놓았어요. 밥과 국,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꿀 음식들이었어요. 고기도 있었습니다. 먹어도 됩니까? 장기철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드세요. 간호사가 웃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 입 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맛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 대장님, 괜찮아. 먹어. 저는 계속 먹었어요. 울면서요. 식사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문 앞에 섰어요. 밖을 봤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이었어요. 소 대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군인이 서 있었어요.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따뜻한 캔이었습니다. 유자차였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캔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손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캔을 열어 마셨어요. 달콤했습니다. 따뜻했어요. 북한에서 마셔본 독한 술과는 달랐습니다. 차가운 바다와도 달랐어요. 이게 평화의 맛이었습니다. 저는 유자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 다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어요. 아무도 총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어요. 자유였습니다. 형님, 호준아.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왔어. 자유로운 곳에. 눈물이 유자차 캔에 떨어졌습니다. 고마워. 너희 덕분이야. 복도 끝에서 김영철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요. 간호사가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영철아. 제가 달려갔습니다. 소 대장님. 영철이 웃었습니다. 약하게요. 괜찮나? 살았습니다. 덕분에요. 다행이다.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영철아, 우리 살았어. 예. 믿기지 않습니다. 영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 딸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어. 언젠가는. 그때까지 잘 살아야겠습니다. 그래. 우리 잘 살자.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이었어요. 두 사람의 희생 위에 얻은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유자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졌어요.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왔어요. 다른 대원들도 모두 퇴원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서 마련해준 시설로 갔습니다. 탈북자 정착 지원 센터였어요. 그곳에서 남한 생활을 배웠습니다. 돈 쓰는 법, 지하철 타는 법, 휴대전화 사용법.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로 나왔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2호선이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기둥을 붙잡고 섰습니다. 사람들을 봤어요. 모두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자유로웠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옆 사람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어요. 29년 만이었습니다. 실수를 해도 아무도 죽지 않는 곳. 북한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목숨을 앗아갔어요. 총살당하거나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렸어요.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 다녔어요.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기적이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장기철, 이상훈, 박성민, 김영철을 만났어요.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회집이었습니다. 형님이 말씀하셨죠. 질컷 회 먹으라고. 장기철이 말했습니다.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회를 시켰어요. 광어와 우럭이었습니다. 접시에 담긴 회를 봤습니다. 신선했어요. 먹읍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회를 한 점 집어 먹었어요. 입 안에서 녹았습니다. 달콤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형님. 작게 중얼거렸어요. 다른 대원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회를 먹었어요. 형님, 맛있습니다. 장기철이 말했습니다. 호준이도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상훈이 말했어요. 그래. 저는 빈 자리를 봤습니다. 형님과 호준이의 자리였어요. 두 분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잠시 묵념했어요. 그리고 다시 회를 먹었습니다. 형님과 호준이 목까지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인천 앞바다였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봤습니다. 여기서 왔네요. 김영철이 말했습니다. 저 북쪽에서. 저는 북쪽을 가리켰어요. 제 딸이 저기 있습니다. 김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럴까요? 그래. 꼭 만날 수 있어. 저는 김영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 불가능은 없어. 김영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한동안 바다를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바람과는 달랐어요.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소대장님, 장기철이 말했습니다. 이제 뭐 하시려고요?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저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장기철이 말했습니다. 대학교 가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저는 식당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이상훈이 말했어요. 요리 배우고 싶어요. 나도 일자리를 찾아야겠어.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저는 바다를 봤어요.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바다를 건너왔어요. 이제 바다와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나는 바다 근처에서 살 것 같아. 제가 말했습니다. 어떤 일을요? 아직 모르겠어. 근데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어. 좋습니다. 장기철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바다를 봤어요. 북쪽이 보였습니다. 저 너머에 우리 가족들이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동생. 이제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제 선택 때문에. 아닙니다. 소대장님. 김영철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우리 모두요. 맞습니다. 이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사람을 구했어요. 그래.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옳은 일을 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뭔가 꺼냈습니다. 형님이 준 사진이었어요. 7살 난 딸의 사진이었습니다. 형님, 제가 사진을 봤어요. 언젠가 따님을 꼭 찾겠습니다.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용감했다고. 바다가 답했습니다. 파도 소리로요. 우리는 바다를 보며 섰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많은 것을 잃었어요. 가족을 잃었습니다. 동료를 잃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사람을 구했습니다. 인민을 지켰어요. 그것이 진짜 군인의 도리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는 남쪽을 향해 걸었어요. 새로운 삶을 향해서요. 2025년 11월 15일.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인천 소래포구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시장에 가서 생선을 삽니다. 광어, 우럭, 연어. 신선한 것들만 고릅니다. 가게로 돌아와 회를 뜹니다. 손님들이 오기 시작해요. 사장님, 여기 광어 한 접시요. 네,
금방 갖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회를 뜨면서 가끔 생각해요. 10년 전 그날을요. 2015년 11월 15일. 태풍이 몰아치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형님과 호준이가 죽었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저는 바다에 갑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소주 한 병을 들고 바다로 갔습니다. 방파제에 앉았어요.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북쪽을 봤습니다. 저 너머에 북한이 있었어요. 소주병을 열었습니다. 한 잔을 따랐어요. 바다에 부었습니다. 형님, 호준아. 제가 말했습니다. 10년이 지났어. 거기는 춥지 않지? 바람이 불었어요. 파도가 답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어. 매일 회를 먹어. 저는 웃었습니다. 형님이 시키신 대로 실컷 먹고 있어요. 눈물이 났어요. 형님 딸은 아직 못 찾았어. 미안해. 10년 동안 찾았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북한에 있는지 중국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계속 찾을게. 포기 안 할게. 다시 한 잔을 따라 바다에 부었습니다. 호준아, 너는 어떠냐?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내 어머니께 전했어. 아들이 용감했다고. 3년 전이었습니다. 호준이 어머니를 만났어요.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오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우셨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용감했습니까? 예. 가장 용감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우리 모두를 살렸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과 함께 있어줘서. 저는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우셨어요. 지금 호준이 어머니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가끔 찾아뵙니다. 어머니께서 잘 지내고 계셔. 제가 바다에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모시고 있어.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장기철이 서 있었어요. 형님. 기철이 저를 불렀습니다. 왔구나. 예. 기철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도 소주병을 들고 있었어요. 대학은 잘 다니냐? 예. 내년이면 졸업입니다. 기철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훌륭하네. 형님 덕분입니다. 기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형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저는 기철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리 모두 살아남았어. 그걸로 됐어. 기철이 바다를 봤습니다. 최무성 형님, 정오준 형. 그가 소주를 따라 바다에 부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함께 소주를 마셨습니다. 다른 형들은? 제가 물었습니다. 이상훈 형은 식당 차렸어요. 신촌에요. 그래, 잘 됐네. 박성민 형은 공장에서 일하고요. 영철이는? 딸을 만났습니다. 제가 놀라서 기철을 봤어요. 정말? 예. 지난달에 중국에서 왔대요. 세상에. 저는 웃었습니다.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다음 주에 만난대요. 우리 모두요. 그래. 가야지. 우리는 한동안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형님. 기철이 말했습니다. 우리 잘못한 거 아니죠? 뭐가? 그때요. 명령을 거부한 거요. 저는 북쪽을 봤습니다. 아니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했어. 정말요? 그래. 우리는 사람을 구했어. 인민을 지켰고. 저는 기철을 봤어요. 그게 진짜 군인의 도리야.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 기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소주를 다 마셨어요. 빈 병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자. 제가 일어섰습니다. 내일 또 일해야지. 예. 기철도 일어났어요. 우리는 방파제를 내려왔습니다.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출렁였어요. 형님, 호준아.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네온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 다녔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이었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이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어요. 가족을 잃었습니다. 동료를 잃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했으니까요.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형님과 호준이가 원했던 대로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형님, 호준아.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보이니? 우리 잘 살고 있어. 별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고마워. 너희 덕분이야. 기철과 함께 걸었습니다. 자유로운 거리를요. 내일 아침이면 또 바다에 갈 겁니다. 시장에 가서 생선을 살 거예요. 손님들에게 회를 내줄 겁니다. 웃으면서요. 이게 제 삶입니다. 형님과 호준이가 지켜준 삶이에요. 저는 이 삶을 소중히 여깁니다. 매일매일요.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요.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유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실수를 해도 아무도 죽지 않는 것, 불완전해도 괜찮은 것, 그게 진짜 자유였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사람을 구했으니까요. 주인공 한정우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